Hi there, my name is Charles Lee. I'm a linguist and writer. 오늘은 중국어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중국어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어 발음을 배운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자를 많이 알고 있고 또 한자의 발음을 표기한 한글 표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중국어 한자의 발음은 중국어의 사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저기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읽는 그 한자를 한글 표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중국어 발음을 이렇게 배우는 것은 일단은 뭐 비슷하게라도 발음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발음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한자의 한글 표기를 이용하면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기억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이 한자의 중국어 발음과 한글 표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한글의 이 과학성, 이 표기 방법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 중국어 발음은 전혀 엉뚱하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발음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화라고 하는 거 그런 그 중국어 발음과 한글 표기는 그 뭐 비슷한 게 거의 없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비슷하게 들리는 게 있긴 한데 하여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글 표기가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한글이 바꾼 중국어 발음. 한글이 바꾼 중국어 발음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지 못한 이유가 한글의 자체적인 그 내용이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체는 아닌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한글 자체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것을 한글이 바꾼 중국어 발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배울 그 중국어 발음을 익히려고 하려면 이 이론적인 것을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중국어 발음 완성 3본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걸 한글을 보면은 중국어의 한자 발음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은 영어의 발음도 오랜 기간 여러 언어에서 단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발음을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죠. 뭐 스페인어랄지 독일어랄지 이런 것은 거의 정해진 대로 발음을 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 쉽게 영어의 발음을 익히는 방법이 파닉스라는 걸 배우고 있죠. 파닉스가 전체의 그 영어 발음을 익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발음 규칙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한자 발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발음을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 그중에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어의 한자가 기원전 3000년 뭐 이때부터 뭐 시작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발음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정말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제, 한글로 중국어 발음을 어떻게 유추해서 기억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중국어 발음 완성 3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글은 왜 중국어 발음을 엉터리로 포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한글은 과학적이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왜 중국어 발음은 엉터리로 표기를 해가지고 중국어 한자 발음은 한글 표기하고 전혀 달라지게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분은 뭐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다. 또 뭐 그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제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은 제가 찾아본 인터넷 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이제 그 책을 쓸 때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어요. 자, 그러니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혀 이제 새로운 것이 확률이 높아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책에 적은 내용도 전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 아닌 새로운 것을 많이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뭐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내용, 엉뚱한 내용,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열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맞나? 틀리나? 정말 정확하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더라도 자기가 특별히 그 분야에 지식이 있어가지고, 뭐, 나는 당신이 논쟁거리가 이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그 자기가 충분히 그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는 댓글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논쟁의 상대도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다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은. 그래서 내가 그런 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고 댓글에 전화를 해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화를 해준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댓글을 달려면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그 논쟁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런 거 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정말로 모르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유튜브에 올린 이런 것은 맞나? 또는 뭐 네이버에 올린 이런 것은 정말 이거 맞는 내용일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책을 한 거의 30여 권에 달하는 영어책을 종이책하고 이북하고 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파닉스 작동문이라는 책을 줬고 거기서 이제 다른 책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모음 삽입하고 영어의 자음 충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적었는데 물론 이제 초등학생 책이니까 모음 삽입할지 자음 충돌의 내용을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만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clap, street 있죠? 영어의 경우는 한글의 자모를 합해서 이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은 전혀 이게 자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자음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어를 보면은 CL도 자음이에요. 그 다음에 STR도 자음이에요. street, 자음인데 그러니까 처음 글자는 자음이 2개고 두 번째 글자는 자음이 3개가 연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학에서 자음이 이렇게 연속되는 것은 발음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발음하는 그 법칙에. 그래서 이제 클립 하는 경우는 그 사이에 자음과 자음이 있을 때는 뒤에 있는 L은 뒤에 있는 모음하고 겹쳐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앞에 있는 C의 발음은 모음을 하나 넣어줘야 발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에다가 모음을 삽입해야만 클립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R 발음은 그 뒤에 있는 E 발음하고 합쳐져 가지고 뭐 발음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자음 2개는 모음을 넣어줘야지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삽입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실겠지만은 제가 이제 중국어 이제 그 저서에 적어놓게 됐지만 중국어의 발음에 그 이 발음 그 영어 알파벳 I로 표기하는 것 이것이 발음이 왜 두 개로 나는 거하고 또 겹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중국어의 알파벳 I를 발음기로 쓰는데 이 발음기는 똑같은 I 발음이 이 발음과 발음이 두 개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자음 충돌의 설명하는 내용하고 들어 있습니다. 너무 기니까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 여하튼 댓글 달면은 자기가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충분히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할 때는 댓글을 달되, 그렇지 않으면은 달지 마세요. 왜 답니까 그걸?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뭐 때문에 답니까? 댓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글 표기와 중국어 발음과 달라진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초성, 중성, 정성으로 나누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한글의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먼저 책을 냈다 할지 한다고 그러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글이 중국어 발음을 엉터로 표기하는 이 가장 큰 이유 하나는 한글 글자를 보면은 초성은 자음이고 중성은 모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성 또한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성에는 자음이 두 군데에 들어갈 수 있죠. 밑에하고 오른쪽하고 두 군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환이라고 해봅시다. 환. 그 환이라고 보면은 이 환의 글자를 보면은 좀 크게 해볼랍니다. 오케이. 예. 환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 환의 글자에 오하고 아가 이제 몸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오하고 몸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한글은 글자가 자음과 모음의 위치가 항상 일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 일정한 순서를 유지하고 또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모음에 자음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이게 아래하고 오른쪽 두 군데밖에 딱 없어요. 그래 정해져 있는 모음 개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어의 경우는 어떠나? 중국어의 경우는 이게 발음은 전혀 제한이 없어요. 발음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상형 문자를 글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글자를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발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발음은 몇 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발음을 긴 것은 모음을 세 개로 중국어도 하고 있죠. 너무 길면은 그게 해봤자 잘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한글은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모음을 두 개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발음을 세 개의 삼중모음이랄지 이중모음을 할 때 한글 글자를 표기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변했어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국어 한자 발음 이중모음이 들어간 것은 한글 표기는 단모음이 됐어요. 또 중국어 한자 발음 삼중모음의 경우는 이중모음이 됐어요. 또 삼중모음인 경우가 단모음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삼중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됐다가 이중모음이 다시 단모음으로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유는
소라는 게 있어요. 소. 그런 발음이 이제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것이 꼭 한글의, 모음의, 이렇게 개수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느냐. 중성 이렇게 한글 구조 때문에 모음 단수나 모음 통이라 이런 다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어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의 모음과 한계, 모음 개수의 한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한자의 한 글자는 한글의 한 글자로 맞췄어요. 그래, 한자 한 글자,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거 보면 호 읽죠, 호. 졸호라고 하는데, 호로 읽는데, 중국어의 한 글자죠, 호. 이 한 글자예요. 우리도 이제 한 글자죠. 근데 이제 중국어의 발음을 보면은, 하오, 이렇게 돼 있죠, 하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하고 하오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 아가 빠졌어요. 몸 한 개를 뺐어요. 몸 한 개를 뺐습니다. 그 이유는 하오로 하면은 한글 표기로는 두 글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 글자가 되니까 한 글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를 빼고 오 하나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호가 된 거예요. 호가 된 겁니다. 자, 그런 표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주를 보면은 지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경우도 이 발음을 빼고 주 하나로 했어요. 그 주를 하나가 한 글자로 대응시키기 위해서. 교와 같이 교는 중국어로 봤으면 지아오예요. 지아오. 삼중모음이죠. 삼중모음. 근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이중모음 교로 했어요. 교. 그래서 빠진 거가 또 아 발음이 빠졌어요. 수 발음도 보죠. 수 발음은 쉬 이렇게 쉬. 근데 우리 발음은 수로 됐죠. 슈.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발음을 뺀 거예요. 또 물론 수의 의유 발음을 한계로 이제 단순화된 것도 있죠. 하여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한글이 과학적이고 모든 발음을 정확히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표기한 것보다 한글로 표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표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국어 한자 표기를 보면은 이렇게 한글은 중국의 한자 한 글자를 한 개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탈락을 시켰어. 몸탕을 시키는데 이거는 중국의 한자 한 개를 발음 한 개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위 같은 경우는 일본어의 발음은 수위 해가지고 일본어의 발음이 그 한글 표기보다 중국어 발음을 더 정확히 표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한글이 중국어 발음을 제대로 표기 못한 이유는 이 한자 한 글자를 한글 표기 한 개로 하려는 얘기예요. 또 더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글을 그 한글 글자를 만드는 방법에서 중국어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치는 것 같아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바꿔가지고 전혀 다르게 표기를 한 것 같이 보여도 거기는 일정한 룰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일정한 룰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유추해서 중국어 발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발음 3분 완성을 냈고 한글이 바꾼 중국어 발음이라는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저작권 침해는 범죄라고 늘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어떤 분은 읽어보고 이거 정말
신선한 내용 같네? 내 책에도 적어놔야지. 또 내 강의에도 써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 책은 영어 책이나 그 다음에 중국어 일어 책에서 공표되지 않은 내용들이 질비합니다. 질비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기고 있네. 영어에 무슨 공표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의 경우도 새로운 문법의 개념도 새로 만드는 게 있어요. 또 새로운 문법 개념을 가지고 문법 용어도 만들고 그에 대한 교육 도구도 만들고 교육법도 새롭고 만들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이게 누구한테 어디서 베꼈겠지, 뭐 저기 어느 책에서 뭐 베꼈겠지, 어떤 강의에서 베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큰 코 다친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는 이야기,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꼭뭐 그렇게 뭐 표절로 뭐 걸려들거나 그렇지만 저작권 침해로 걸려 들어가지고 망신을 당하거나 또 그 이상의 조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가 있습니다. 제가 관악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제가 전화로 뭐 이메일로 뭐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자중해 주시고, 또 지금도 그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도 하거나 뭐 하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는 꼭 저기 형사 고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저기 인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Okay.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See you later.